사주풀이를 잘 하려면 무조건 사주는 중화의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돼요. 항시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주풀이를 신속하게 할 수 있고요. 정확한 데이터도 얻을 수 있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과 육친 간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자리가 뭐라겠어요? 비겁이라겠죠. 맞아요? 네, 비견. 네. 그러면 비겁을 볼 때는 반드시 재성과의 관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극의 관계죠. 맞죠? 이게 이 자리가 재성이잖아. 그러면 비겁의 세력이 강하다면 재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러지, 극도로 두들겨 맞아서 파괴되고 이축되죠. 그러면 사주팔자를 볼 때는 비겁과 재성과의 관계를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야 됩니다. 그 과정에 비겁의 세력이 강하냐, 약하냐의 차이를 알아야 되겠죠. 재성은 약한데 비겁의 세력이 강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렇지, 좋지 않죠. 그대로 극을 받아서 파괴되고 깨져버리잖아. 여기까지 이해가 갔어요? 반대로 재성은 강한데 비겁이 힘을 가지고 있다면 저건 어떤 형태로 나타나겠어요, 그러면? 이 자리가 강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비겁이라는 거는 반대편에 있죠.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장 목표가 뭐예요? 재물로 보잖아요, 현대사회는. 그렇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얻어야 되는 결과물이죠. 그렇죠? 그러면 비겁이 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세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쟁취를 하겠죠. 내거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재성이 강하다면 비겁이 좋은 작용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이렇게 보여야 되겠지. 그러니까는 재성이 좋은. 예,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쪽이 강할 때는 재성이 약하면은 이거는 깨져서 파괴되고 이축되고, 맞죠? 힘이 강하기 때문에. 반대로 재성이 강한데 비겁이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 돈을 내고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역량이 된다, 이렇게 보라 그 말. 그러면 사주를 볼 때 비겁과 재성 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비겁이 세력이 너무 강하면 한쪽으로 이쪽으로 에너지가 응축돼 있죠. 몰려 있잖아요. 쏠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약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 방법이 빼내냐, 아니면 반대해서 극으로 쪼개서 분산시키냐,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비겁과 식상 간의 관계를 봐야 돼요. 이 관계를 봐야 돼요. 그러면 비겁이 세력이 강하다면 식상으로 빼서 기운을 설기시키기 때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 그렇죠. 그걸 이제 설기락 하잖아.
반대로 일간이 약한데 식상이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겁이 약한데 식상의 세력이 강하다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나의 기운이, 일간의 기운이 과도하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내가 앞 시간에 일간을 컴퓨터의 본체라겠죠. 이거는 1차적 욕구라겠죠. 그렇죠. 그래서 식상을 활동 공간이라 해요. 여명에서는 자식이라 하고요. 그렇다면 여자 사주에 자식덕이 좋으려면 무엇을 보고 판단하겠어요? 신강한 사주인데 식상이 힘이 있어서 기운을 빼줄 때 자식덕이 있다 이렇게 추론도 가능하겠죠. 일간이 약한데 식상이 많아가지고 과도하게 내 기운을 빼가버리잖아. 그러면 자식덕이 있다 없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주는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비겁과 재성이 힘이 있어가 치열하게 싸우죠. 그러면 반대 기운끼리 싸우기 때문에 소통을 시켜줘야 되죠. 그 소통을 시켜준 게 뭐예요, 이제? 식상. 그렇죠. 우리가 건강을 볼 때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이면 좋다게 안 좋다게요? 안 좋다 하죠. 그래서 미병, 병이 있잖아요. 증상이 안 드러났는데 육체적으로 오장육부에 잠재된 병을 미병이라 하잖아. 경증, 중등증, 중증 환자 이렇게 이독으로 나누죠. 그럼 환자에 따라 처방이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달라야 되잖아요. 이해가 갔어요? 그러니까는 비겁과 재성 간의 관계, 비겁과 식상 간의 관계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렇다면 신약한 사주에서 식상이 강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 뺏기나요? 그렇지. 내 기운이 과도하게 빼앗기기 때문에 좋다 안 좋다? 나쁘다. 반대로 신강한 사주에서 식상이 적절히 힘을 빼주면 좋다 안 좋다?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 번째, 비겁과 관성과의 관계. 관성이죠. 일간으로 에너지가 과도하게 응집되어 있다면, 쏠려 있다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빼주던가 반대 기운이 관성이 극으로 조절해줘야 되겠죠. 억제시키든 다스리든 해줘야 되겠죠. 쪼개서 분산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면 신강한 사주에서는 관성이 좋다 나쁘다? 좋다 이렇게 되죠. 이해해야 됩니다. 신약한 사주에서는 관성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긍정적인 작용을 해요? 부정적인 작용을 해요? 그렇죠. 부정적인 작용을 하겠지. 내가 관성한테 극으로 두들겨 맞아버리잖아. 그래서 뭐라 하겠어요? 방어 능력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겠죠. 관성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일간의 힘이, 역량이 있어야 된다. 그럼 이쪽으로 오면 재성은 그러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 돈으로 만들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 네. 그러면 네. 장악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자,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거를 내 돈으로 만들겠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비겁과 인수, 인성이죠. 이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죠. 이 자리, 이거는 생의 관계죠. 이거는 극의 관계고, 요거는 생의 관계죠. 이거는 또 극의 관계고. 그러면 일간이 힘이 강하다면 인수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 거부감을 일으키지. 그래서 이 자리를 육친으로 엄마라 해요. 엄마. 강한 사주라면 엄마와 갈등이 있다 없다. 그렇게 되겠지. 간섭을 하면 싫어한다 안 싫어한다. 거꾸로 비겁과 인수의 관계에서 약한 사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움을 받고자 합니까? 안 받고자 합니까? 바꾸자. 그렇지. 내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엄마한테 의지하려고 하겠지. 비슷한 맥락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신강한 사주가 엄마 덕이 좋겠어요? 신약한 사주가 엄마 덕이 더 좋겠어요? 그렇죠. 확장하니까 이해가 가죠. 통변이 가능하겠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어요. 비겁과의 관계. 일간이 힘이 강하다면 비겁이 나한테 좋은 육친입니까? 아니면 해로운 육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강한. 그렇지. 그러면 도움이 비겁이 나한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안 되죠. 반대로 내가 약하다면 비겁이 나한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필요하겠죠. 의지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겠죠. 그러면 사주를 볼 때는 육친과 육친 간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돼. 그래서 중화의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돼요. 이해가 갔어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비겁과 첫째는 재성과의 관계를 본다. 비겁이 세력이 강하냐, 약하냐. 그럼 그 뜻은 뭐예요? 일간의 강약을 봐야 되겠죠. 강한 사주냐, 약한 사주냐에 따라 차이점이 있다 없다. 원장님, 누가 선생님이 저 돈복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어디를 먼저 봐야 되겠어? 비겁하고 재성과. 그렇지. 먼저 재성을 보고 비겁이 이 돈을 내 거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감이 옵니까? 그런데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비겁과 재성 싸우고 있는데 식상이 소통을 시켜주면 좋아 안 좋아? 좋죠. 좋지.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 뭐라 하겠어요? 식상 생재형이라고 하고 관인상생이라고 했죠. 상생. 아니. 이렇게 되면 식상생재, 이렇게 되면 관인상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식상생재를 양적 기운이라고 했잖아. 이놈을 음적 기운. 이거를 아웃코스 구조라고 해요. 이거를 인코스 구조라고. 이쪽으로는 비겁이 아웃코스니까 내 기운이 빠져나가죠.
그러면 필수적으로 사주가 힘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거를 레고로 만들 수 있겠지. 이거는 인코스 구조죠. 기운이 인수를 통해서 나한테 전달되죠. 그러면 아웃코스 구조가 더 활동적으로 움직여야 됩니까? 인코스 구조가 더 뛰어다녀야 됩니까? 바꿨어. 그렇지.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또 같은 이런 관계에서 양간하고 음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양적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면 더 작용력이 강하다. 음적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면 이러한 작용이 더 약하다. 양이라는 건 뭐예요? 천간을 갑, 또 병, 무, 경, 임, 을정기신계음, 자인진 오신술, 충묘삼이 유해 분류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갔어요? 그러면 원장님이 제대로 이해를 했는가 실증적인 사례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갑진, 경호, 병호, 계사, 갑진, 경호, 병호, 계사. 일간이 병하죠. 일간이제. 그러면 일간이 세력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그렇죠. 왜 강합니까? 제가 강약을 볼 때 1번이 어디라겠어요? 일간의 강약을 볼 때 월지라겠죠. 잊으시면 안 돼. 2번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일지, 시지, 연, 지, 천간이라겠죠. 이걸 단순화시켜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표면적으로 드러난 육친과의 관계만 볼 때 이 사주를 어때요? 너무 강합니까? 안 강합니까? 강합. 그래, 너무 강하잖아. 강해도. 예. 극강이잖아. 팩트도 좀 오네. 그렇죠. 불구덩이. 네. 그러면 이게 재성이죠. 편재라 해요. 이 편재는 어떻게 되겠어요? 방금 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이게 이제 표로 분류를 시키면 화, 토, 금, 수, 목이죠. 그런데 강하잖아요. 단순하게 도표로 보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화니까 토도 있죠. 또 금도 있죠. 수도 있죠. 목도 있죠.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월지, 일지, 시지가 비겁으로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재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약하게 파괴돼 버리지. 단순하게 자연학적으로 볼게요. 이 경금이란 쇠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이해로. 예, 불구덩이에 앉아 있잖아. 떼약 곁에 앉아 있죠. 그럼 이거 녹아내려 안 녹아내려? 녹아내리죠. 방금 전에 이쪽이 세력이 강하면 뭘로? 관성으로 억제시켜서 조절해 줘야 된다겠죠. 네. 그런데 이 수는 어떻게 있어요, 이거는? 여름에. 그렇죠. 불구덩이 위에 물이 덜렁거려 앉아있죠. 이제 쉽게 하면 가랑비가 내리고 있죠. 네. 그럼 이 가랑비가 이 불을
꺼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역부족. 역부족이죠. 그렇죠. 아, 이거 표현 좋습니다. 역부족. 예. 그러면 이 개수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게 됐잖아. 또 이거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놈을 도와주고 있죠, 이렇게. 예. 목생화. 도와주세요. 그러나 이거는 식신이 이 기운을 빼주고 있으나 역부족이죠. 어떻게 사주풀이 한지를 감이 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비겁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있는 사주가 아니라, 그렇죠. 예. 그래서 사주팔자는 이걸 원국이라 하죠. 원국 플러스 대운 플러스 세운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러면 이 사람한테 뜨겁죠? 사주가 조열돼 있잖아. 그러면 본능적으로 어떤 기운을 끌어당기려고 하겠어요? 그렇지, 물이죠. 물, 예. 그러면 어떻게 돼? 임, 개, 해, 자, 축이 이 사주에서는 특효약이 되겠죠. 방금 전에 한쪽으로 에너지가 응집되면 일간의 세력이 강하면 설기시켜준다. 빼서. 그러면 원장님 이해를 했는 한 단계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운이 오면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화토니까 빼줘야 되잖아. 네, 그럼 되죠. 조열된 토기 때문에 안 되죠. 사오미 토기 때문에. 오더라도 이게 와야 되지. 이렇게. 뜨겁기 때문에. 이거는 도움이 안 되죠. 요거는 안 되고 이거는 되겠죠. 이렇게. 사주팔자란 거는 유기체적으로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움직이세요. 일간을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다, 안 연결됐다? 연결됐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해가 갔어요? 한 사례를 더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합술, 병자, 병신, 방금 전 사주와 이 사주를 볼 때 차이점이 뭡니까? 눈에 들어오는 차이점. 저는 뜨겁고 지금은 물 쪽에. 그렇지. 한쪽으로는 양적 기운으로 강하고 또 신강한 사주였다면 이놈은 음적 성향이 강하면서 매우 신약해야 안 신약해? 시작하는. 예. 왜 신약합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설명이 되고 그래야 통변이 되는 거. 그냥 집기식으로 신약합니다, 신강합니다 만들고 그 설명을 주셔야 돼요. 병하죠. 일간이. 네, 밥을. 그런데 지지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불과 물의 관계죠. 쉽게 단순화시키면 반대 기운이죠. 네. 예. 그러면 이 병아란 일간이 자기를 지지하는 우호 세력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요? 안 갖춰져 있어요? 안 가죠. 안 갖춰 있죠. 그러니까 우리 중한테 아니, 그 내가 뭐 신강 신약으로 그 중화라는 거는 전체를 포괄적으로 전체를 봐야 되고. 네. 그런데 이거는 어떤 관계예요? 이렇게 관계는 이거하고 물과 불의 관계죠. 네. 그러면 이 병아라는 글자가 제대로 힘을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저 중앙에 저것도 힘못 쓰는. 못 쓰죠. 예. 물로 불을. 그렇지, 꺼져버리잖아, 지금 병화가. 예. 그러면 옆에 있는 병화를 도와줄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없죠. 예. 반대로 이렇게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있다면. 같은 불이네. 그렇죠.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이렇게. 목생화. 그러니까 이 병화란 일간이 힘을 받아야 안 받아요? 힘을 받지. 그렇죠. 예. 그럼 일간은 사주팔자를 컨트롤 타워라겠죠. 예. 관리하고 통제를 해야 된다겠죠. 예. 그러면 방금 전에 이렇게 있는 거하고 이렇게 있는 거하고 이 사주팔자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반대로 이게 원래대로 갖고 올게요. 이렇게. 이래 있다면 이게 지금 뭐예요? 편재죠. 편재. 그러면 이 병화가 이 편재를 장악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해서 일간이 장악력이 떨어지잖아. 방금 전에 사주를 볼 때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를 보라겠죠. 이게 강하면 재성을 힘으로 내고로 만들 수 있는 장악 능력이 있는 거죠. 예. 지금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약하면 이 재성을 내고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안 된다? 역부족하죠. 그런데 단순하게 볼 때는, 사주를 볼 때는 비견도 있고 비견도 있고 강하게 보이는데 사주 팔자는 지지가 중요하다겠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어떤 운이 와야 좋겠어요, 이제? 방금 전에 뭐라 했어요? 비겁과 인수와의 관계를 보라겠죠.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인수의 도움이 이 사람이 절실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렇지. 그러면 뭐예요, 이제? 목이라는 기운이겠죠. 나무가 불이 활활 타오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나무가 불쏘시개 역할을 해주잖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 예. 그 다음에 목생화잖아요. 도와주는 게. 그 다음에 또 비겁과의 관계를 봐야 된다겠죠. 그러면 힘이 약하기 때문에 비겁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면 또 이렇게 있다면 이거하고는 관계없죠. 맞죠? 병호로 있다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비겁이 도움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잖아. 그렇지. 비겁한테 굳이 의지할 필요가 없죠.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만. 여기까지 이해가 갔어요?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자유자재로 할 줄을 알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통변이 자유롭게 안 되지. 그러니까는 신강하냐, 사주를 볼 때, 신약하냐를 볼 때 이 관계를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일간을 중심으로 어디를 먼저 봐라? 월지, 그 다음에 일지, 시지, 연지, 천간. 그러면 일간에 가장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간지는 월지, 두 번째 일지, 세 번째 시지, 네 번째 연지, 천간. 그런데 이게 인이 아니고 자로 있었다면 일간과 하나같이 반대 기운이죠. 물과 불의 관계잖아.
그러니까는 제대로 불이 타오르다가 물 위에 있으니까 꺼져버리잖아. 쉽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예. 이해가 됐죠? 예. 예. 이거를 아셔야 된다. 월지, 일지, 시지, 시지, 하고 그 천간관계. 천간.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된다면 또 달라지죠. 이렇게 된다면 또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둘다 보이네. 그렇지, 이제 또 달라지죠. 힘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육친과 육친 간의 상호관계, 특히 중화의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자유로운 통변이 가능해집니다.